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유익 말고 유해한 영상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얼마간 영상 말미에 조심스럽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렸죠. 그게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 그 말 안 하니까 구독해 주시는 분이 줄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솔직히 말씀드려 전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지 않습니다. TV 방송은 더더욱 안 보고요. 물론 채널을 만들고 초창기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영상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추천 영상들 이어보느라 잠을 못 이룬 적도 많았죠. 참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영화를 한 편 보고 잡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요. 사실 전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약간 중독에 가까워요. 매일 한 권씩은 읽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싫어할까 겁나네요. 유익한 영상도 많고 내 시간을 좀 먹는 영상들도 많죠. 다만 저는 잘 안 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봐달라고 하기 뭐해서 봐달라고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과 관심인데 그걸 무작정 내놓으라고 하긴 너무 미안하잖아요. 만약 제 영상이 여러분 삶에 영감을 주지 못하거나 어떠한 질문도 던지지 못한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여러분은 제 영상을 졸업하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는 유한한데 반해 봐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은 너무 많죠. 그러니 굳이 제 영상 다 챙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제 채널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채널 소개를 많이 해주시니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유익 말고 유해한 영상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몸에 좋은 거 100개 먹는 것보다 몸에 해로운 거 하나 안 먹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되죠. 온갖 영양제 다 챙겨 먹는 것보다 술, 담배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얕은 지식 100개 들어서 얻는 효익보다 나쁜 가치관을 갖게 하는 말 한마디가 더 해롭죠. 이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비디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왔던 화면입니다. 옛날 어린이에게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해로웠으나 현대의 청소년들에게는 불량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섭다는 경고문구죠. 나쁜 영상 보면 불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니 참 섬뜩합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들에는 경고문구가 전혀 없죠. 그러니 누군가는 경고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준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저 제 기준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재테크 관련해서 뭐뭐 읽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도 읽어주고 주식도 읽어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모조리 읽어줍니다. 이런 분들은 구독자들도 참 많아요. 방송도 자주 하시고 거의 하루 이틀에 하나씩 방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거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저기 널린 기사거리 긁어 모아 오는 겁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아니 오히려 마음만 심란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고 나오느냐 아니면 타인에 의해 깨뜨려지느냐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을 얻지만 남이 깨뜨려주면 생명을 잃거든요. 읽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을 깨뜨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알을 깨주면 여러분은 계란 후라이가 되죠. 그분들이 아까운 시간 들여 왜 읽어주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새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 해서 냠냠 맛있게 드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날게 해주려면 알을 깨뜨려주면 안 되겠죠. 영감을 주거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죠. 아무 이득도 없고요. 이 양반들이 주로 읽어주는 게 뭐죠?
전날 시황이나 각종 사건 사고들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걸 계속 읽어줍니다. 뉴스 사이트 몇 곳 다니면서 긁어 모으면 한두 시간이면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만 해봐요.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뉴스 읽어줍니다. 속도가 생명이에요. 긴급 속보라는 제목을 달아놨지만 결국 방금 나온 뉴스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죠.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거의 제목이 다예요. 굳이 그 짓을 왜 할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또 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긴급 속보라고 하는데 보고 나면 허탈감밖에 안 남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블랙스완의 저작 나심 탈레브는 뉴스를 거의 안 보는 게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특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드는 CNBC 같은 방송은 절대 안 본대요. 그만한 시간 낭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전염병 대유행도 그가 미리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책 스킨 인 더 게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통찰은 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 빠른 뉴스,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투자의 대가들은 전부 금융중심지 월가에 살아야겠죠.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워렌 버핏은 오마하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거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상당수가 월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가들도 뉴스를 봅니다. 주로 신문을 통해서 보죠. 총각을 다투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이 뉴스를 보는 건 높은 산에 올라가 굽이쳐 흐르는 강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런데 뉴스 읽어주는 사람들은 수면이 요동치는 것만 보여줍니다. 조금만 파장만 일어도 곧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죠. 그걸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머리만 복잡해질 거예요. 코앞에서 콸콸콸 흐르는 물을 보면 절대로 큰 물줄기가 안 보여요.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시황을 듣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분 계시죠? 그건 시황에 중독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산 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현금 비중이 너무 낮거나 어딘가에 몰빵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하루하루 요동치는 시황이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걱정될 정도면 자산 배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돈 자랑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잘 벌고 잘 씁니다. 부럽죠. 약발이 좀 떨어지려고 하면 계좌도 한 번씩 까서 보여주죠. 새로 산 외제차며 새로 이사한 집도 한 번씩 자랑해요. 이들은 여러분의 부러운 시선을 연료로 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와 소리 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다단계 투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다이아몬드 등급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면서 니들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진짜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요. 어렵게 사업에서 돈 번 사람은 돈 벌기 쉽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리고 운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시끄럽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이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입니다. 본업으로 번 돈보다 시끄럽게 자기 과시하고 돈 버는 방법을 팔아서 번 돈이 대부분인 사람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 버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아니 아주 나쁜 가치관을 심어주거든요. 모두가 일확천금을 쫓도록 만듭니다. 평범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끔 만들거든요. 지난해 발표된 KB금융의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 원 갖고 있으면 상위 0.6% 부자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비중이 대략 40% 정도라고 하니 전체 순자산은 25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만 있어도 상위 1%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5억 원입니다. 1인당 아니고 가구당입니다. 요즘 몇십억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재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은 중간값과 다르죠. 상위 0.1%가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은 심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순자산이 약 2억 원 정도 있다면 나보다 잘 사는 집이 반, 나보다 좀 못 사는 집이 반이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방송 보면 월에 1,000만 원, 심지어 억 단위도 쉽게 번다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국민들의 재산은 왜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비법들을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죠? 그렇게 쉬운 걸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말이죠. 만약 여러분 친구 중에 맨날 돈 자랑하고 자기 과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멀리 하시겠죠. 그게 정신건강에도 이로우니까요. 굳이 과시욕이 강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응원하면서 보시는 건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딱 그때뿐입니다. 이야기가 참 길어졌네요. 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전쟁과 같이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은 애교죠. 진짜 최종 보스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